네. 문학 평론가의 관점에서 사회 텍스트, 특히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읽는지 한 관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잘 알려진 그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죠. 사실은 임금님은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이 임금님의 편에서는 자신이 옷을 입고 입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죠. 자신의 실체를 가리는 것. 그게 이제 임금님이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 임금님이 그러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군중들도 암암리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군중들이 어떤 집단적인 권력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귀스타브 르봉 같은 사람이 그때 제가 군중심리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치 유령선이 집단적으로 저쪽 배에 탄 사람들이 저쪽에 배가 보인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보면 실제로 배가 없다는 거죠. 군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 환상이 작동함으로써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지만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그게 정치 현상에서 되게 자주 일어나는데,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치부를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이 옷을 입고 있는 듯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환상 속에서, 혹은 군중에도 기만이 있죠.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기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또 군중의 공모에 의해서 그 임금의 신성함이 그대로 작동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때 이 이야기가 깨지는 거는 어떤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는, 기만도 아니고 공모도 아니고 환상에도 걸려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린이가 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베일이 벗겨짐으로써 임금의 기만이, 위선이 벗겨짐으로써 권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란 사태 속에서 특히 이 법원이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관료 가지고 있는 치부가 전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신성하게 여겨졌었던 권력의 베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일반 시민만도 못한 존재들이 저들이었구나. 그리고 예전보다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권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면서 그 임금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순진한 어린이의 역할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됨으로써 권력의 신성함, 이 베일이 벗겨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와 관련하여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하나 다른 편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전통적인 권력은 임금이 빨개벗고 있지만 임금이 근사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만, 위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환상, 허위에 의해 가지고 이 베일을 가림으로써 권력의 실체에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게끔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한편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태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계엄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노골적인 군중 파시즘, 그 다음에 한국의 이 계엄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행위도 역시 파시즘인데, 이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는 원래 빨개벗은 존재야, 나의 맨 몸뚱아리를 바깥으로 노골적으로 뻔뻔스럽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에너지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권력을 드러내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권력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뻔뻔스러움을 낱낱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노골적이고 뻔뻔스러운 그 모습은 굉장히 그 화법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에너지하고 쉽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을 구성하는 사회 제도, 사회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이 빨개벗었으니까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엄한 외양을 두르고 있는 점잖은 세력들, 점잖은 어떤 사회 외양을 띠고 있는 사회 제도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해요. 뭔가 깊이 있는 어떤 대화와 논리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부하고 오히려 굉장히 뻔뻔스럽고 유치한 그런 노골적인 언어들, 그리고 폭력적인 언사들하고 이것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래에 있었던 엘리트들과도 이들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공론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중파의 그런 미디어와 이들이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들을 계속 봤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시민사회에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에 있는 군중들하고 직접 결합을 함으로써 자신의 빨개벗은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권력의 포르노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번역하면 외설적이라고 하는데, 이 권력의 외술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군중 파시즘적인 에너지와 결합해서 권력을 유지한다. 한편은 임금님의 입고 있지 않지만 옷을 마치 입고 있는 듯 한 모습으로 권력이 자신의 베일을 가리려고 하다가 그 베일이 벗겨지는 현상이 지금 하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옷을 입지 않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그냥 민몸뚱이고 같은 놈들이야.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의 에너지를 달아오르게 하는 이런 권력의 외설성, 포르노화. 이것이 오늘날 권력 현상과 관련해서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화를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치 현상, 사회 현상,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파시즘 현상과 전통적 권력의 몰락화, 위험한 권력의 등장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스스로 극대화하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윤석열 씨가 지금 개 데리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5.18 광주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군사 작전으로 시민을 학살한 총사령관격이었었던 정호용 씨 같은 사람들을 선대위에다가 임명하는 이런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권력의 포르노와 악마적 성격,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마성 자체를 그대로 빨가벗겨가지고 악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파시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